어떻게 잘 지냈어요? 예, 안 지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한 5분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적. 지적이 뭐예요? 지적, 그러니까 또 까먹었네요. 알죠? 자, 지적하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또, 요 사실관계가 뭐예요? 그렇게 되죠. 토지의 표시.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표시 뭐예요? 사실. 이렇게 되죠. 자, 토지의 표시가 관련돼서 여기 이제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요거죠.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6개죠. 6개가 뭉치면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자, 필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아갈 거는 뭡니까? 여기 이제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요 지자가 뭐예요? 토지 지적. 그래서 토지. 자, 지적 공무 뭐예요? 등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 8종류 하면 이제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에다 다시 이제 토지 등록 단위를 붙인다. 뭐가 되죠? 필지. 그죠?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라고요?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럼 오늘은 이제 요 파트와 관련돼서 지적, 그러면 거기 페이지 36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자, 지적 측량은 뭐 마지막에 우리가 해두고요. 그러면 이제 36페이지 3장 뭐라고 나왔죠? 지적이 나오죠. 자,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죠.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공식. 사실관계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에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전체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영어 정리를 마무리 하셔야 돼. 정확하게. 그래서 36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적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의자를 한번 붙여봐요. 뭐라고 붙여놨죠? 토지의 등록.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 1편 한번 봐봐요. 1절. 자, 토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등록. 아, 목차 그래서 그렇게 잡혀 있구나. 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옆에다 이제 매년 지문으로 출제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옆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요게 정하죠.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 표시가 뭐예요? 또 여기 나오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결정할까요? 지적, 소관청. 이렇게 한번 딱 써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그 옆에 모든 토지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하죠? 지적, 소관청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렇게 또 한번 적어봐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를 대변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적어놔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등기척탁이야. 전주 우리가 했던 거죠. 그러면 등기척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실관계의 변동. 이렇게 머리를 자꾸 우리가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해서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직권이에요. 직권.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고 판을 깔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직권은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통지, 나중에 통지까지 연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반드시 숙제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럼 사실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무슨 척탁? 등기 척탁.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이죠. 소유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통치. 그래서 앞으로 요 36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딱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죠. 이제 기초 체력을 강화했으면 자꾸 이제 집에 가셔서 요걸 딱 보면 뭐예요? 요거 보는 순간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28회 때로 가볼까요?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이 한 지문이 나왔죠. 자,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제가 지번을 몰라서 못 읽으라는 소리는 아니죠. 자, 지번은 뭐예요? 여기 봐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그럼 결론 X다 오다. X 이렇게 되죠. 이게 과거에 뭐예요? 2.5점짜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마음적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활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무슨 소리 이런다고. 그럼 저희가 이걸 읽을 때 집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이렇게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36페이지 가서 거기 1번 봐봐요. 메모 1번. 토지의 등록. 여기에서 키워드는 어딜까요? 첫 줄. 국토교통부 장관 줄 한번 쳐놓고 모든 토지 딱 한번 줄 쳐놔요. 그러면 모든 토지를 보는 순간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메모 2번과 관련돼서 등록 방법이 있죠. 그러면 거기 늑줄이 나올 거예요. 4줄이.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줄 쳐놔요. 자,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줄 한번 더 까놔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죠. 그럼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직권 밑에 툭 쳐요.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통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여러 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꾸 책을 처음부터 대충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요 중심키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딱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은 누가 봐요? 본인이 보죠. 그러면 뭐 시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토지의 표시는 사실관계의 변동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정해요?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신청을 받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23회 때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예요. 가로치기를 나왔네요. 박스 문제로. 다음 중 토지의 등록사항을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신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누가 결정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직권. 그럼 오른쪽 37페이지 가서 2번에 뭐 있죠? 직권에 한 등록이 있네. 자, 그러면 직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읽을 때 지금부터 자꾸 읽는 연습을 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저희가 자꾸 자, 우리가 지적소관청 전주에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행위 능력. 여기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네. 꼼수가마서. 여기 법률이 생략됐죠. 그럼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행위 능력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미자. 미자는 뭐예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어때요?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미성년자는 능력을 뭐 해야죠? 제한해야죠. 그래서 뭐 읽어봐요. 제한 능력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취소 사유에 무효 사유, 취소. 취소 사유 중에서도 무슨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이렇게 연결해. 그러니까 뭔가 한 걸 하나를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당연히 우리가 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그래, 객관식이니까 지문을 보고 자꾸 연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배웠으니까 봐봐요. 자꾸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때요? 100%를 애워야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봐봐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략됐는지 봐봐요. 여기 안에. 공부죠. 그럼 읽어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다?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를 생각 없이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봐봐요. 눈 감고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렇게 외워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 지적소관청이 뭐냐? 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봐봐요. 서울시장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죠. 그러면 서울시청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해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 민원과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기는 토지대장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 등의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는 저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민원 24에서 발급받아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는 직접 발급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구청으로 가세요. 이렇게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시장은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다는. 자, 봐봐요. 일주일 지나니까 봐봐요. 지적소관청 확실히 달라요. 생각한 사람은. 그러면 지적소관청 이제 뭐예요? 외울 수 있는 거래.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이거야, 이거. 여기 공부가 생략됐거든.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예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의 의미를 잡았으니까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번치면 뭘까요? 이게 직권이야. 그렇죠. 직권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미 배운 사람은 등기를 해줘요. 등기관 읽어봐요. 직권. 등기관이 해주는 게 무슨 등기예요? 직권 등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는 게 직권 정리가 되죠. 그럼 무슨 등록이 될까요? 직권 등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직권 그러면 소유자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토지. 그러면 지적소관청 권리관계에 힘써요? 사실관계에 힘써요? 사실관계.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 그러면 직권, 통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한번 갑시다. 몇 명이? 자, 100명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임원이 뭐예요? 1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주도로 단체 여행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계획을 잡아야지. 자, 제주도로 가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명이 뭐예요? 미리 가서, 제주도에 가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비용이 얼마 들고, 며칠 있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줘야 되겠죠. 뭘 작성해요? 조사부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획조사부.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하면 갔다 왔어요. 가자! 그러면 뭐 해야 돼?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갔다 왔으면 결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지적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지적정리는 누가 지적정리를 해야 돼?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무슨 정리? 직권정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럼 오른쪽 37페이지에서 직권에 한 등록.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거기에서 중심키 한번 쭉 잡아봐요. 어디죠?
계획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계획을 잡았으면 뭐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튀어나와요? 조사부가 튀어나오겠죠. 조사부에다 행강편 딱 꺼놓고 계리서 행강편 딱 줘놓고 갔다 오면 무슨 정의? 지적 정리해야죠. 그게 무슨 정리다? 직관 정리가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주도로 갔어요? 서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앞에다 뭐요? 앞에가 그러면 전부 뭐가 붙어야 돼? 제주도 계획, 제주도 조사, 제주도 조사부, 제주도 계리, 제주도 지적정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봐봐요. 제주도가 나왔는데 제주도 여행 가기를 계획 잡았는데 서울에 와서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감각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이런 질문이 이제 탄생한다고. 어때요? 감각이 있는 사람. X예요? Y예요? 자, 선생님, 저는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자, 출발을 여기 봐봐요. 이게 길게 나온다고, 길게 나온다고.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동.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이용. 틀렸죠?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뒤에도 토지이동이 나와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가 제주도면 끝까지 제주도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보이겠느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생각을 안 해,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이동이 있을 때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토지 이동 한 끗 차이죠. 근데 지금은 한 글씨로 보이지만 한 지문이니까 잘 우리가 풀 수 있지만 나중에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는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뭐예요? 토지 이동.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죠. 계획은 계획인데 어디를 계획 잡아야 돼? 토지 이동. 앞에 확인해야죠. 그럼 거기 두 번째 칸에도 무슨 이동이 나와요? 토지 이동. 뒤에도 토지 이동.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감각을 잡았으니까 자 19회 때 2.5점짜리 원정을 가볼까요? 자, 올해도 이제 출제됐고, 시문으로.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OX, X. 이제 됐네요, 감각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앞에 봐봐요.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요거는 소유자. 그러면 앞에가 뭐의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우리가 푸는 거고요.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풀어요. 자, 봐봐요. 토지 이동이라 뭐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스타트를 뭘로 끊어줬어요? 사실. 그러면 뒤에도 사실로 마무리 지어져. 근데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결론 X.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아무렇게나 그냥 에워서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 앞에가 사실관계니까 뒤에도 무슨 관계가 나와야 돼? 사실관계가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실력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풀면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거든. 저는 뭐예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일단 뭐예요? 뭘 잡았죠? 감하고 뭐예요? 기초만 잡아주면 돼. 본인이 이제 생각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앞으로 안 틀린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해야 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관련돼서 그러면 자 봐봐요.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복수. 모든 토지. 국토 교통부 장관. 장관가 나와야 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주면 무슨 정정? 직권정정. 그러면 직권 정리가 되죠. 직권 등록으로서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앞에가 토지 이동 끝까지 토지 이동. 자, 지적소관청은 권리관계에 힘써요? 사실관계에 힘써요? 사실관계. 그렇죠. 그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7페이지. 자, 거기 여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뭔가 우리 다시 한번, 그 밑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 나가보자고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이제 지적의 3요소 또 복습이 되네요. 지난번에 한 50번 들었죠. 오늘도 50번 들어야 돼.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야지.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꾸 이제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한번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써놨으면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해서 단위를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단위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뭐예요? 필지. 그래서 필지라고 딱 써놔요. 필지. 자, 그러면 필지의 개념을 우리 이제 5가지 개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죠. 그럼 필지란, 그러면 필지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써봐요. 자, 필지와 관련돼서 개념은 5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지에 더 이상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필지와 관련돼서 요 5개를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지금 요 기본서에는 지금 필지와 양입지의 개념을 안 잡고 있어요. 바로 지번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다가 이제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써놔야 돼요. 어제 황당했죠. 황당했어요. 공지도 안 하고 어제 구매 수업하는데, 보통 제가 몇 시 차 타고 오냐면 10시 56분 차를 타고 와요. 밤 10시 56분 차. 근데 갔더니 없어졌어요. 차가 없어졌어. 파가 없어졌어요. 공지도 안 하고 그냥 없어졌어. 사람이 많이 타질 않아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딱 가면 한 칸에 한 4-5명 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공지도 안 하고 없애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황당하다라는 거야. 황당해요. 그럼 어디에서 자고 왔어요? 구미에서 사우나에서 자고 났어요. 사우나에서 자고 몇 시에 나왔어요? 4시 반에 나왔어요. 4시 반에. 4시 반에 몇 시 차를 타고? 5시 6분 차를 타고 또 타고 오니까 또 대책이 안 서요. 여기 오면 서울역에 오면 여기 오면 지각이야. 그러면 대책이 안 서니까 어때요?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뭐 타고 왔어요? KTX 타고 왔다고 한성에서. 그러면 또 KTX 서울역에서 딱 내려서 또 ITX 타고 와야죠. 시간을 보니까 6시간 걸리더라고. 6시간.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6시간 동안 달려온 사람입니다. 달려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11시 56분 차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민원을 좀 넣으려고요. 왜? 11시 56분. 우리 법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보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갑자기 공지도 안 하고 공지도 안 하고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제 딱 가니까 뭘 열어보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직접 가봤죠. 그러니까 없어진 거야.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죠. 대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도라는 거예요. 실제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니까 한번 여기 봐봐요. 자, 다 썼네요. 자, 감식 딴 데 갔다 왔고요. 자, 그만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고 지금 살아야 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죽어야 될 거고, 그렇죠. 왜 그렇게 쌈바퀴를 자꾸 붙여요? 죽어야 돼, 이거는 죽어야 돼, 그렇죠. 자, 죽어야 하지 않을 사람은 지금 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자꾸 그런 면에 보면 문제가 많이 심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으면 시험 보려면 합격해야 되겠죠. 그럼 집에 가서서 이제 필지 자꾸 반복해.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인위적 개념. 이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마음이 급한 사람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지문 봐봐요. 우리 학교는 때 우리 출제된 거. 자,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획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아니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활용해 먹을 수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또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거. 16회 때. 자, 지적 공부 수료료는 면적 단위로 수사한다. 어때? X.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자, 그러면 필지는 뭐예요? 주된 토지야.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적자에 해당돼요. 그러면 사람에 갖다 자식이 없어요? 양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양입지가 되는 거야.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요 무슨 관점이라고 써놨죠? 소유. 그러면 우리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잖아. 법이죠. 법이니까 뭐 여기 봐봐요. 소유의 관점. 요거 무슨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하나 묶어서 뭘 하나 적어놔야 돼.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지적.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 지적, 법 지적. 그러면 소유 지적과 법 지적은 같아달라. 같다라는 거야. 하나 딱 첨가해서 마무리 해놓고요. 그럼 우리나라 지적은 다목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뭐예요? 소유 지적, 법 지적이야. 자, 그럼 봐봐요. 생각 없이 해온 사람은 또 요 지문에 당한다고. 뭐라고 써놨죠? 인위적. 그럼 생각해봐요. 자,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몇 필지? 한 필지. 요게 뭐예요? 분할이죠. 분할은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읽어봐요.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필지는 재형학상 개념을 말한다. 어때? X. 필지는 재형학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된 요소들은 우리가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봐봐요. 시험 문제는 획지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어때? X. 종된 토지를 필지라 말한다. 어때? X.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필지는 그러면 이용과 활동의 관점에서 본다. 어때? X. 소유의 관점과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실지라는 것은 재형학상 개념이지 인위적 개념이 아니다. 어때? X. 그럼 필지와 관련된 개념 요소는 잡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생각하면서 뭐예요? 안전하서나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거야. 안전하서나 반복.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잡았으니까 또다시 이렇게 지워지는 순간 머릿속에 싹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필지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자기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자, 소유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적 개념이고 법적 개념.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하도록 5개를 저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묶어봐요. 뭐예요?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요 옆에서 이렇게 묶어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돼? 뭐라고 써놨죠? 핵지. 그렇죠. 핵지라고 딱 써놔요. 자, 핵지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요거 옆에다 이렇게 꼬리 붙여서 돈이라고 써봐요. 돈은 핵지 나간다. 핵지. 그죠? 핵지야. 근데 자기가 이제 돈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산 기법을 삼아놓을까요? 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써놔요. 자, 경제.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야. 경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지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네. 그래서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자,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야.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 자, 그러면 핵지하고 필지의 관계.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주로 빈출되는 횟수가 몇 회냐? 홀수에 많이 출제돼서 홀수에. 올해 그러면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죠. 몇 회인가? 31회. 그죠? 그래서 필지와 핵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활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쓰지 마시고 자꾸 쓰다 보면 자기 암기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 요것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 자, 요거 이제 항상 요걸 생각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제가 그림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자, 색깔 구분으로 부분을 해보자고. 이거 뭘로 썼어요? 하얀 거, 그죠? 요거는 빨간 거. 이게 다 전 과목에 다 관련이 있는 거야, 전 과목에. 자, 그러면 하나씩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경제활동은 몇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활동. 그러면 법적으로 한 필지죠. 경제활동은 두 핵지라는 거야. 무슨 말씀 드렸죠? 이게 두 핵지라는 거야. 두 핵지. 자, 핵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이게 뭘까요? 평면도가 주유소야. 주유소. 이게 바로 뭐예요? 주유기가 되는 거야. 주유기. 그래서 주유기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두 활동하고 있다고. 그럼 관점적으로 봐봐요.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적으로는 두 활동, 그래서 두 핵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읽어봐요. 주유소, 여기는 이게 주유소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주유소 그러지 말고 주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주물. 요 주문 뭐예요? 종물이야. 그러면 주유소와 주유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주유소를 팔았다. 주유기는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요. 주물 처분에 따라서 종물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근데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주된 물건이죠. 정된 물건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자, 배가 있으면 뭐가 있죠? 너가 있죠. 그럼 배가 주물이고 너가 뭐예요? 종물이 되는 거야. 자, 최근 판례는 이제 수족관이죠. 자, 횟집을 팔았어요. 횟집을 팔아서 뭐까지 따라가요? 수족관까지. 그러니까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의 관계라고 판시했고요. 자, 그러면 자, 주물과 종물은 그러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야.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해놔야 됩니다. 주물과 종물은 꼭 강행 규정처럼 느껴져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관계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좀 웃기는 그림이지만 한번 요거 봐봐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예요? 비행기 어떻게 알았어요? 비행기예요. 여기 비행기. 요 앞이 뭐예요? 이게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캐노피가 뭐예요? 지붕이라는 뜻이야. 자, 지하철 캐노피 공사한다. 지붕 공사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주유소가 비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바로 주유소 캐노피야. 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한 사례가 모든 걸 섭렵해야 돼. 이 자체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법적으로 몇 필지? 한 필지. 경제적으로는 두 활동, 두 핵지가 돼. 주유소는 뭐예요? 주물. 주유기는 종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법으로 또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또 활용해 먹어봐. 이제 몇 필지예요? 네 필지. 네 필지를 국가가 인수를 해서, 아니 삼성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에다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그래요. 몇 층짜리? 50층짜리. 자, 50층짜리예요. 자, 이거는 하얀 거예요, 노란 거예요? 하얀 거, 요거는 하얀 거. 그럼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 경제적으로는 한 활동. 그럼 결론 나왔죠. 법적으로는 네 필지지만 경제활동은 두 활동, 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럼 법적으로 몇 필지? 네 필지. 경제적으로는 1핵지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와 핵지는 뭐의 관계예요? 상대적 개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읽어봐요.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자,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무슨 필지?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은
관점의 차이라는 거야. 관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의 관점이며 무슨 개념? 법적 개념. 획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경제적 개념. 요 경제적 개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돈은 핵 지나간다. 그러면 돈을 투자라고 치면 뭘까요? 돈을 구자고 그러면 머니잖아, 머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제일 소중한 머니가 뭐예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또 돈머니 그러지 말고요.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머니가 바로 뭐예요? 경제라는 거야, 경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꾸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어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조금만 하면 돼. 필지 그러면 툭 치면 토지의 등록 단위 뭐예요? 주된 토지. 그 다음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 그러면 핵지는 뭐예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그때 활동은 무슨 활동? 경제 활동.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핵지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하나 거기 이제 하나 쓸 거는 또 하나.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 필지의 성립 요건.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죠. 필지의 성립 요건. 이것도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필지의 성립 요건도. 자, 그러면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돼. 지난주에 영어를 잡았으니까. 왜 필지? 그 필지.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처리.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갑성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처리 필지, 갑성이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또 까먹었네. 그죠? 소유자가 같아야 한 필지로 할 수 있잖아. 소유자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처리입니다. 처리죠. 그러면 처리.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결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처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처리. 그러면 여기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인접해 떨어져 있으니까 집안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동일해야 되겠네. 동일해야 되겠네. 무슨 성? 동일성 써놔요. 자, 연속성이네. 이때 연속성은 뭐의 연속성이다?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 집안. 집안이 아니라 집안의 연속성이야. 자, 그러면 보면 작년에 이제 뭐예요? 필지의 성립 요건이 어디로 연결돼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한번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몇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래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출제가 돼버렸죠. 그래도 일단은 필지의 성립 요건은 합병에 연결돼야 돼.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 그러면은 별표 3개가 아니라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의미 정도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난주에 이제 개념 정리가 됐는지 봅시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시적자 힘야도는 한 필지로 성립할 수 있다. OX. 한번 봐봐요. 활용을 못 해먹고 있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지적대의 법정 축적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럼 지적대의 법정 축적 얼마예요? 일반 축적이 얼마예요? 1200분의 1. 그죠? 임야도는 6000분의 1. 축적이 같아야 달라요. 그러면 축적이 다르니까 필지로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자유자재로 고사할수록 이 말은 지적되어 임야도는 한 필지로 성립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여기서죠.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축적도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축적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거든. 저 지적도의 법정 축적도 배웠고 임야도의 법정 축적도 배웠죠. 근데 활용을 못 해먹고 있잖아. 그게 바로 응용력이라는 거야. 응용력이라는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 단계에 합격하는 사람 벌써 이게 나와요.
필지로 이제 해석할 때 자기가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앞에 가니까 지적되어 임야도는 축척이 다르구나. 축척이 다르면 여기 봐봐요. 축척이 다르면 필지로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빨리 가는 거야. 술술 풀리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뭐예요? 맨날 애워요. 필지의 성립 요건,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 또 이렇게 해온다고. 그럼 또 뭐라는 거예요? 합병의 성립 요건이 필지의 성립 요건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의 성립 요건이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지 그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둘둘 떠올라야 돼. 필지란 토지의 등록도 아니고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뭐예요? 인위적 개념이다.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돼.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즉 뭐의 성립 요건이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이 돼.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 그러면 그 밑에 종된 토지를 한번 정리해놔야 돼. 자, 그러면 종된 토지로서 이렇게 써놔서 양입지라고 써놔봐요. 자, 양입지. 자, 양입지. 양입지가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종된 토지.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어디에 실익이 발생하느냐? 지목과 관련돼서 실익이 발생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주된 토지가 있고 종된 토지가 있죠. 그러면 주된 토지, 종된 토지의 관계. 주된 토지가 뭐라고요? 필지. 종된 토지는 양입지. 이 종된 토지는 어디에 따라 들어가? 주된 토지에 따라가죠. 이걸 뭐라고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반영된다라는 거야. 주지목 추정의 원칙. 지금 양입지를 빼놨는데 뺄 이유가 없어요. 양입지를 모르면 또 지목과 연관돼서 나중에 모르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양입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토지다? 종된 토지. 자, 양입지는 어디로 연결돼? 지목과 관련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거예요.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써놓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래? 자, 아직 지목은 안 배웠으니까 한번.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19회 때 출제했던, 이미 출제된 거 14회 때 출제됐네요. 자, 법률안의 쌍사사적 등. 요게 뭐예요? 요게 사적지거든. 사적지. 요게 뭐예요? 법주사. 법주사가 뭐예요? 종교영지죠. 근데 지금 쌍사사적 등이 어디에 있어? 법주사. 그럼 읽어봐요. 요게 주고, 요게 종이야. 그럼 쌍사사적 등은 어디로 쏙 들어가? 법주사. 그러면 법주사의 쌍사사적 등은 뭐예요? 종교영지가 된다.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나중에 사적지로 연결된다고. 사적지와 관련돼서 사적지의 명문화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는 그러면 결론 종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용도 추정의 원칙을 반영하는 거야. 그렇다고 봐봐요. 양입지는 종된 토지다. 맞죠?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어때? X야. 그러니까 네 거는 아닌 거야. 요 양입지는 종된 토지지만 양입지하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 네 걸 이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반영이라고 써놓은 거지. 자,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양입지의 그 밑에다 이렇게 자, 양입지의 이제 성립 요건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성립 요건.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라고 써봐요. 자, 우리 저번에 보면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뭘까요? 도로로 편입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우리 자식으로 들어와 도로로 편입된다라는 거야. 도로로 편입.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목이 도로야. 읽어봐요. 휴게소가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는 문제를 풀 때 유추 해석하라는 거예요. 유추 해석해서.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이야? 편의, 그렇죠. 편의 시설. 편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접속돼야 돼. 그래서 접속. 그러면 휴게소가 안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 요 고속들이 휴게소로 생각하면서 유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고속들의 휴게소는 무슨 시설? 읽어봐요. 편의 시설. 붙어서 떨어져서, 붙어서, 그래서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이게 양입지의 성립 요건이야. 자, 양입지의 성립 요건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요건을 잡아봐야 돼? 제한 요건을 잡아봐야죠. 제한 요건. 양입지 그러면 봐봐요. 제가 뭐 여기 한번 봅시다. 얘를 극단적으로 한번 들어봐요. 제가 53세예요. 근데 74세 형님을 양자로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 없죠. 그러면 제가 53세인데 51세를 양자로 들을 수는 있어 없어?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커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배꼽이 크나? 말이 안 돼. 배꼽이 크다라는 것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들은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쓰이요. 자, 그러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 초과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때는 뭐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살아라는 거야. 자, 그러면 330제곱미터가 몇 평이에요? 100평. 그렇죠. 100평이래요. 100평. 자, 그러면 제일 못난 사람이 뭐예요? 딸한테 야단치면서 어떤 야단쳐요? 네가 엄마하고 내가 딸할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써요? 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지목이 대인 경우,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그렇죠. 자, 이제 뭐 양입지와 필지의 관점은 오늘 개념적 요소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활용을 못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성립 요건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무슨 시설? 편의 시설,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자, 무슨 도로에 한해서? 고속도로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로 한다. 어때? Xing.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뭘까요? 도로야. 근데 국도의 휴게소는 어떨까요? 그때는 대가 돼. 왜 그러냐면, 자, 고속도로 한번 들어가면 이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로야. 자, 근데 국도의 휴게소는 국도 들어가면 이탈이 돼야 안 돼? 되죠. 국도의 그러면 휴게소는 뭘까요? 그는 상점이야, 상점. 그러니까 지목이 뭘까요? 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한 요건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정된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저희가 그러면 30초 동안 묵념을 한번 해봐요.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정된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 근데 써먹을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러면 저희가 외웠어, 분명히. 봐봐요. 자, 정된 토지,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토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봐요, 이제. 어떤 현상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가소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소원 여기는 자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가소원 안에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6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봅시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소원이라는 제목이 있죠. 여기에 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네. 그러면 봐봐요. 주된 토지가 뭐예요? 가소원. 안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죠. 그럼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가소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는 독립해 살아라. 그런 거예요. 이때는 양입에 뭐 된다?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정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이때 이때 지목은 가소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도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써놨죠? 답이 뭐예요? 논이야, 논.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자,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하고요. 답 안에 유지가 있네. 유지가. 자, 면적이 101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된 토지가 뭐예요? 답. 정된 토지가 유지. 하나 통과. 봐봐요. 정된 토지 지목이 대야 유지야. 유지. 그럼 통과. 자, 그러면 주된 토지가 얼마예요? 1000이죠. 그러면 유지가 얼마예요? 101이죠. 10%를 초과해서 안 해서 해서. 그러면 너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이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활용을 못 해먹는 거야. 활용 자체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여건은, 그러면 여기가 4000이야. 4000 제곱미터라고 예를 다시 들었어요. 유지가 뭐예요? 33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정된 토지가 유지야, 돼야? 유지, 통과. 자, 여기 얼마예요? 4점. 10%를 초과해서 안 해서. 단, 근데 330을 초과했네.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 나는 유지로 남으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그냥 맹목적으로 해오는 사람들은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것보다 양입지는 지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지지목 추정의 원칙. 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입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책에서 필지와 양입지를 빼놨다고. 그러니까 여기 거기 밑에 여백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봐봐요. 이제 5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 배웠어요? 필지 배웠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서 관청.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해? 지적서 관청이.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해서 지적서 관청이 결정해. 근데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 지적서 관청 뭘로? 직권으로. 그래 바로 그게 직권 등록이 되는 거야. 직권 등록은 뭐라는 거예요? 계획, 조사, 조사부, 뭐예요? 계리서, 지적 정리. 이게 바로 직권 정리야. 그래서 16회 때 우리 직권 정리, 직권 등록 절차가 바르게 연결된 거. 그게 이제 16회 때 단답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 그럼 맨 처음에 뭘 잡아야 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뭐 모든 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획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조사를 하면 조사부, 계리서, 지적 정리.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 계획, 조사부 이렇게 한다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숙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 잡아?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해서 그러면 가짜 조사부를 작성해서 이제 보고해야 되겠죠. 계리서가 나와. 갔다 오면 결산을 하잖아. 그 결산이 바로 뭐예요? 지적 정리. 무슨 정리? 직권 정리가 돼. 하나도 외울 게 없어. 외울 게 없어요. 기초 체력이 된다면, 의미 정도를 우리가 받아간다면.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옆에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럼 필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그러면 필지가 보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어디로 연결돼? 즉 합병의 성립 요건으로 연결돼요. 그럼 지적도와 임야도는 판필지로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 이유는 축척이 다르니까 그죠. 자, 구로동하고 가리봉동은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법정 동의가 다르요. 그럼 지번 부여지역이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때 지번 부여지역은 행정 동의가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법정 동의가 동일해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 정리를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생각을 더듬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으면 무슨 토지? 정된 토지, 양입지, 정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성립 요건은 요것도 잘 나누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거 봐요. 편의 시설. 그럼 붙었어요, 떨어져요? 붙었어. 접속되거나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대적으로 큰 것들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만약 10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10 이상, 10 포함이 아니? 포함이죠. 그렇죠. 10 포함해서죠. 10 이상 하면 10 포함입니다. 10 초과 10 포함되지 않죠. 10 포함되지 않죠. 초과는 10 포함되지 않잖아. 10 이상은 10 포함해서. 10 이하 그러면 10 포함해서 10 미만은 하죠. 한번 봐봐요. 그러면 10% 미만인 경우는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있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과할 때만 말 수 없다. 양입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 말장난을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필지와 양입제의 관계를 이번 시간에 딱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념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서 관청. 그럼 필지 구성 요소가 뭐예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주소 외워봐요. 서울, 특별시. 자, 마포구, 신수동, 몇 번지? 369 대적. 요게 뭐예요? 소재, 요게 지번, 요게 지목, 요게 면적, 요게 경계, 이게 경계점 좌표죠. 그러면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한번 읽어봐요. 지번. 그러면 책 넘기면 뭐가 딱 기다리고 있어? 지번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 38페이지, 39페이지로 가봐요. 39페이지 2번에 뭐는 등록상 찾았어요? 예. 그래서 1번에 지번, 별표 5개 놓고, 자, 지번은 매년 출제가 돼요. 직관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번, 둘째 시간은 지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려요. 그러면 봐봐요.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이 끝나면 면적이 끝나면 경계. 그러면 3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